2011년 3월 45세의 제임스 호킨스의 시신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에 있는 그의 집 거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2011년 2월에 젊은 여성과의 불륜, 숨겨진 아이 등 그의 이중 생활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신 살인 추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2011년 3월 6일 조용한 아침 그린빌의 평온은 다급한 국의일 신고로 깨졌습니다. 침착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으로 알려진 41세의 클라라 호킨스는 남편 제임스 호킨스가 소박한 2층 집에서 쓰러졌다고 다급하게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몇 분 만에 도착하여 거실에서 의식을 잃은 제임스를 발견했고 그의 입술은 잊을 수 없는 푸른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클라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눈앞에 펼쳐진 냉혹한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담요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출동한 구조대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외상이나 즉각적인 경고의 징후는 없었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제임스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그의 시신은 추가 조사를 위해 옮겨졌습니다. 검시관의 조사 결과는 곧 미스터리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제임스는 독살당했습니다. 소도시 그린빌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치명적인 물질인 시아너물 흔적이 그의 체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때 교회 안정의 상징이었던 호킨스가의 집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비밀을 드러내는 살인사건 수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제임스와 클라라 호킨스는 그린빌에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겉보기에 완벽한 결혼 생활로 존경받는 부부였습니다. 45세의 제임스는 카리스마 넘치는 보험 판매원으로 외향적인 성격과 세련된 정장 덕분에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41세의 클라라는 한때 숙련된 간호사였지만 제임스의 힘든 일정을 지원하고 두 사람 모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서 그들이 만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신감과 재치로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매료시켰습니다. 더 젊고 수줍음이 많았던 클라라는 그의 에너지와 추진력에 끌렸습니다. 그는 종종 성공과 편안함으로 가득 찬 삶을 건설하겠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는 항상 안정을 갈망했던 클라라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정에서 자란 후 2000년에 제임스와 클라라는 결혼하여 그린빌에 있는 소박한 집에서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생활이 사치스럽지는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제임스의 직업은 부부가 세차, 가끔의 휴가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비싼 저녁 식사와 같은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입을 제공했습니다. 항상 현실적인 클라라는 이러한 순간들을 기뻐하며 성장하고 안전한 미래의 징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경 클라라는 제임스에게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의 출장은 더 길어졌고 근무 시간은 더 예측할 수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사로잡았던 그의 야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늦은 밤 전화 개봉하지 않은 신용카드 명세서 그의 태도 변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그녀의 의심을 비이성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빠른 웃음이나 안심시키는 손길로 그녀의 걱정을 떨쳐버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결혼 10주년을 몇 달 앞둔 2009년이 되어서야 클라라는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는 시도는 실패했고 그녀는 부적절하고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불임의 고통을 조용히 감당하며 베이비 샤워에 참석하고 아이를 갈망하면서 친구들에게 정중한 축하를 보냈습니다. 그녀와 제임스는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왔습니다. 반면에 제임스는 그의 경력과 사교계에 집중하며 분리된 듯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클라라는 가장 작은 불일치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참석하지 않은 저녁 식사 영수증, 그의 셔츠에 희미하게 남은 향수 자국, 그리고 공동 계좌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인출,
그녀는 제임스가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러나 2011년 1월 조용한 어느 날 저녁 제임스의 블레이저 주머니에 꽂혀 있는 영수증을 발견했을 때 그 증거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휴스턴의 고급 보석상에서 산 다이아몬드 팔찌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2010년 12월 22일, 뺨을 맞은 것처럼 얼얼했습니다. 클라라는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하려고 애쓰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비싸지만 비인격적인 커피 메이커. 그 영수증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클라라는 제임스에게 즉시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몇 주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속으로 모든 의심스러운 순간들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가 사업 회의를 핑계로 휴스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늦게 귀가했던 저녁들, 그의 변명은 모호했고 애정은 없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2011년 2월 클라라는 더 이상 의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그 결정은 그녀를 공포와 결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뒤따라 일어난 일은 그녀의 세계를 산산이 부수는 계시였습니다. 탐정은 제임스가 바람을 피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리 1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서멘사 블레이크라는 젊은 여성과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분류는 수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클라라에게 꼼꼼하게 숨겨진 비밀스러운 삶. 20대 후반의 서멘사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젊지도 자유롭지도 않았고 가정을 유지하거나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서멘사에게 선물 휴가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 배신은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휘청거리게 만든 것은 제임스의 틀림없는 특징을 가진 5살짜리 아들의 발견이었습니다. 클라라의 고통은 분노로 변했고 그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는 비밀리에 그녀와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계획, 그의 노트북에서 검색한 이메일, 클라라가 재정적으로 차단되도록 보장하면서 혼전 계약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변호사와의 자세한 대화.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고 희생했던 남자가 그녀를 장애물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버릴 의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지식은 그녀를 집어삼켰지만 클라라는 자신의 발견을 표면적으로 숨겼습니다. 그녀는 견딜 수 없는 진실과 씨름하면서도 지지적인 아내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임스와의 모든 상호작용은 그녀의 평정심을 시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웃고 일하고 그의 이중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위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뒤틀렸습니다. 2011년 3월 1일 클라라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서멘사의 아이의 이미지는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가 제임스와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에 대한 냉혹한 상기였습니다. 그녀의 상심은 결심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그린빌의 누구도 그녀에게 기대하지 않았을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마을에 충격을 주고 호킨스 가족을 악명 높게 만드는 일련의 사건들을 풀어낼 것입니다. 2011년 2월 초까지 클라라의 삶은 이미 풀리기 시작했지만 제임스의 배신에 대한 기피에 대해 그녀를 준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팔찌 영수증은 그녀의 의심을 불태웠고 사립탐정의 조용하지만 체계적인 작업은 그녀의 마음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10년 넘게 사랑하고 지지해온 남자 제임스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은 자세한 조사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제임스는 서멘사 블레이크라는 젊은 여성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서멘사는 20대 후반의 눈에 띄는 여성으로 긴 검은 머리와 클라라가 더 이상 자신에 대해 느끼지 못하는 모든 것을 구현하는 듯한 걱정 없는 자신감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린빌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브룩빌이라는 이웃마을에 매력적이지만 소박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은 제임스가 구입했습니다. 클라라는 탐정의 꼼꼼한 조사를 통해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에게 정보가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그들이 5살짜리 여자 에반이라는 아이를 공유했다는 소식은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제임스의 거짓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였습니다. 클라라는 한때 임신할 수 없는 능력에 대해 밤새도록 울면서 자신의 빈 보육실을 탓했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한편 제임스는 다른 곳에서 비밀 가족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은 제임스가 공원에서 에반과 놀고 함께 걸으면서 소년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클라라는 몇 시간 동안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고뇌와 분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의 얼굴에서 기쁨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집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일종의 행복, 마치 그가 2가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그녀와 함께, 점점 커지는 분노와 냉담함으로 가득 찼고, 다른 하나는 서맨사와 함께, 그는 클라라가 몇 년 전에 사랑에 빠졌던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발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클라라가 제임스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녀는 훨씬 더 불길한 것을 드러내는 이메일과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2011년 2월 14일 그녀를 피하지 못한 잔인한 아이러니, 클라라는 제임스와 그의 변호사 간의 이혼 계획을 설명하는 서신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는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그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년 안에 별거를 신청할 예정이었고 클라라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메일에는 클라라가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혼전 계약을 수정하려는 제임스의 시도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공동 계좌를 청산하고 돈을 개인 기금으로 이체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를 수혜자로 기재한 생명보험 정책은 아직 변경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10만 달러의 지급액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폭풍 속에서 작은 자비, 클라라는 제임스에게 그녀 안에 휘몰아치는 폭풍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이 지식을 자신에게만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더 움츠러들었고 의무적인 아내의 외관을 유지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그의 다음 행동을 계획하면서 그의 식사를 계속 요리하고 세탁물을 접고 심지어 그의 피곤한 농담에 웃기까지 했습니다. 2011년 2월 말 클라라의 고통은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희생하고 상심을 견디고 지금은 동등하게 공유되고 있다고 믿었던 삶을 건설하는 데 수년을 보냈고 그녀의 환상이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제임스가 그녀를 완전히 망치도록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일에 가면 뒤에 숨겨둔 불안한 관심사인 독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로서 클라라의 배경은 그녀에게 유독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했지만 시아나물이 가장 효과적인 선택으로 두드러졌습니다. 그것은 신속하고 치명적이었으며 특정 테스트 없이는 감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원의 해충 방제라는 구실로 그녀는 온라인 공급업체에서 소량을 주문했습니다. 패키지는 2011년 2월 25일에 도착했습니다. 갈색 포장으로 평범해 보이지만 클라라에게는 그녀의 계획의 시작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주 동안 클라라는 그녀의 방법을 신중하게 테스트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의 저녁 법원주에 소량의 시아나물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용량은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경미한 증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제임스는 소화불량이나 피로로 치부했습니다. 매일 밤 그가 술을 마시고 이메일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클라라는 그를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5일 밤 클라라는 그녀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제임스의 음료를 준비하고 마지막이 될 만큼 충분한 양의 시아나물을 추가했습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그에게 잔을 건네주었고 그들이 간단하고 평범한 인사를 주고받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임스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011년 3월 6일 아침 구급대원들이
제임스를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선언하면서 혼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했습니다. 아서 그린 형사와 그의 파트너 린다, 레이놀즈 형사의 지휘 아래 형사들은 가장 복잡한 사건조차 해결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알려진 노련한 전문가였습니다. 2011년 3월 8일의 부검 결과는 그들의 의심을 확인했습니다. 제임스는 시한화물로 독살당했습니다. 형사들은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역할을 한 클라라를 인터뷰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의 최근 건강 불만을 경미하다고 설명하고 결혼 생활 문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형사들은 제임스의 이중 생활을 밝혀냈습니다. 서멘사 블레이크는 2011년 3월 15일에 신문을 받기 위해 불려왔습니다. 그녀는 흔들렸지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제임스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클라라를 떠나려는 그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멘사는 제임스가 원만하게 이혼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관여도 부인했습니다. 수사의 전환점은 2021년 3월 20일 호킨스가의 법의학적 분석에서 시한화물이 섞인 법원병이 발견되었을 때였습니다. 클라라의 지문만이 병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즉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형사들은 이번에는 더 날카로운 질문으로 클라라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약간 흔들렸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쌓이는 증거는 비난받을 만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배신과 절망에 사로잡힌 클라라는 남편, 살해를 꼼꼼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겉보기에 비극적이고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기만 배신, 냉혈한 복수의 이야기로 풀려나갔습니다. 조각들이 제자리에 놓이면서 한때 존경받았던 호킨스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린비를 사로잡을 스캔들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25일까지 클라라 호킨스에 대한 증거는 당국이 무시하기에는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아서 그린 형사와 린다 레이놀즈 형사는 몇 주간의 고통스러운 조사 끝에 그린빌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클라라를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무겁고 침울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하우스코트를 입고 있던 클라라는 문을 열고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는 형사를 발견했습니다. 체포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지만 매우 불안했습니다. 이웃들은 커튼을 통해 들여다보고 현관에 모여 클라라가 수갑을 차고 나오자 충격에 휩싸여 중얼거렸습니다. 그린빌의 많은 사람들에게 클라라는 친절하고 헌신적인 아내였고 그녀의 차분한 태도와 조용한 회복력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대기 중인 경찰차에 호송되는 모습은 완벽한 삶의 이미지에 금이 간 것과 같았고 경찰서에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정말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클라라는 신문하는 동안 평정심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명한 피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라는 자신의 이야기에 충실하면서 형사의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법의학적 증거, 특히 시한화물이 섞인 법원병은 의심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클라라는 남편 제임스 호킨스 살해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습니다. 그녀의 체포는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뉴스 매체는 빠르게 그 이야기를 보도하여 클라라를 법원 과부로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동기에 대한 추측은 냉혈한 탐욕에서 정당화된 복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제임스의 불륜과 비밀스러운 삶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더 이상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경멸받고 배신당하고 상심과 쓰라림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여성이었습니다. 재판은 2011년 5월 2일 그린빌 카운티 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자 호기심 많은 주민 법률 관찰자들의 군중을 끌어들이는 광경이었습니다. 법정은 매일 사람들로 가득 찼고 방청객들은 클라라를 힐끗 보기 위해 목을 빼고 있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최소한의 화장을 한 그녀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에 차분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금욕적인 태도는 초점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굴욕에 직면했을 때 그녀의 힘과 존엄성의 표시로 해석했습니다. 노련한 변호사 레이첼 포터가 이끄는 변호인단은 클라라에 대한 대중의 커져가는 동정심을 이용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의 감정적 학대 배신 조종으로 인해 한계점에 몰린 여성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제임스의 이중생활 서멘사 블레이크와의 장기적인 불륜, 그가 낳은 아이에 대한 증거가 배심원단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났습니다. 변호인단은 제임스가 수년간의 충성스러운 지원 후 클라라를 무일푼으로 남겨두고 이혼할 계획을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첼 포터는 클라라의 행동을 악의가 아닌 절망에 몰린 여성의 행동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클라라가 수년간 자신의 행복을 제임스를 위해 희생했지만 그는 그녀가 항상 원했던 사랑아이 재정적 안정을 채운 별도의 삶을 건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클라라가 제임스를 독살하기로 한 결정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배신으로 인해 발생한 심오한 감정적 붕괴의 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방검사보 마크 트렘블레이는 클라라의 행동이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고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희귀하고 치명적인 물질인 시아나물 사용은 계획과 의도를 입증했습니다. 트렘블레이는 클라라가 독에 대해 연구하는 데 보낸 몇 주와 치명적인 용량을 투여한 체계적인 방법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떠나는 대신 남편의 생명을 빼앗아 재정적으로 안정되도록 보장하기로 선택한 여성으로 묘사했습니다. 재판에 가장 감정적으로 고조된 순간은 증인들이 증언대에 섰을 때였습니다. 정부인 서멘사 블레이크는 제임스와의 관계와 클라라를 떠나겠다는 그의 약속을 회상하면서 눈에 띄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살인에 대한 어떠한 관여도 부인했지만 제임스의 이중성이 클라라를 궁지로 몰아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클라라 자신은 결코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그녀의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고 믿었습니다. 재판 내내 그녀의 표정은 중립적이었지만 방청객들은 그녀의 시선이 증거로 제시된 제임스와 그의 비밀 아들의 사진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삶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상기였습니다. 2011년 6월 15일 몇 주간의 증언과 이틀간의 심해 끝에 배심원단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클라라 호킨스는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낭독되자 법정은 속삭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클라라의 형벌이 클라라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느꼈습니다. 판결은 달콤 쌉싸름한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종신형을 피했지만 여전히 감옥의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2011년 6월 22일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그녀의 감정 상태와 수년간 견뎌온 배신에 대한 정상 참작 사유를 들어 클라라에게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클라라는 눈에 띄는 반응 없이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이 질문을 외치고 카메라가 터지는 동안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법정에서 호송되었습니다. 클라라의 감옥 생활은 가혹했지만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독서 성찰, 심지어 자신의 투쟁에 직면한 젊은 여성들을 멘토링하는 데 보냈습니다. 낯선 사람들로부터 편지가 쏟아져 들어왔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조심성과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고 도덕정의 인간, 내구력의 한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체포된 지 정확히 5년 후인 2016년 3월 25일 클라라는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녀는 재산을 거의 갖지 못했지만 삶을 재건하려는 조용한 결심을 가지고 시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는 10만 달러의 생명보험금을 유지했습니다. 수혜자를 변경하려는 제임스의 계획은 결코 완료되지 않았고 그 돈은 축복이자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사랑하고 잃어버린 남자에 대한 상기가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 그린빌에서 멀리 떨어진 새로운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보험금을 사용하여 조용한 삶을 영위하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년 동안 대중의 의식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 배신 한계점에 몰렸을 때 사람이 갈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이야기. 클라라에게 결혼 생활의 끝은 남자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의 부활을 의미했습니다. 이야기는 사랑 배신 정의의 복잡성에 대한 성찰로 끝납니다. 클라라의 행동은 지역 사회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한계점에 몰린 피해자로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냉혈한 살인자로 보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클라라가 그녀의 새로운 삶에서 그녀와 제임스의 더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큰 사랑이자 궁극적인 배신이었던 남자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상기입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미친 사건을 확인하십시오. 죽음으로 끝나는 기독교 아내의 처남과의 불륜. 꼭 확인해 보시고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